와이프는 일하러 갔고 지금 애는 지금 학교에 갔습니다. 아침 8시까지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제가 아침에 제 하루의 일상을 말씀드리면 시윤이랑 와이프랑 아침 7시 정도 일어나서 시윤이 대충 먹이고 좀 학교 갈 준비해서 아침 8시까지 와이프는 8시 30분까지 출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윤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직 1학년이니까 1학년. 물론 1학년 중에서도 혼자서 가긴 한데 시윤이 아직 아빠 손잡고 학교 정문까지 갑니다.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해주고 가면, 그리고 와이프는 그때 이제 차 타고 출근하는 거죠. 저는 그럼 집에 시윤이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 돌립니다. 세제 넣고 섬유유연제 넣고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빨래 널고, 그리고 청소기로 청소 한번 돌리고, 시윤이가 아침에 먹다 남긴 빵이나 밥을 제가 먹습니다. 먹고 정리하고, 그리고 빨래 다 돌아가면 이제 세탁기에서 빨래를 끄집어내어서 베란다에다가 널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좀 틀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죠. 대충 뭐 라면을 하나 끓여 먹든지, 반찬 냉장고에 있는 거 좀 끄집어내서 제가 뭐 만들어 먹습니다. 만들어 먹고, 그러고 있다가 보면 뭐 커피 한잔 하고, 오후에 좀 있다가 시윤이가 학교 마치면 시간이 되죠. 시윤이가 한 2시 좀 넘으면 옵니다. 2시 뭐 반 정도, 빠를 때는 1시 정도가 될 때도 있고, 요일마다 달라요. 요일마다 다릅니다. 오면 제가 구문학습 데리고 가거나 수영장에 데리고 가거나 그랬죠. 근데 요즘 시윤이가 구몬도 가기 싫다, 수영도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수영도 안 가고 구몬도 안 가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고 있죠. 한국에. 일본도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해서 시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지 않고 이제 시윤이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하죠. 급식이 없는 날은 도시락을 싸들고 가야 되고요. 급식을 합니다. 학교에서 밥이 나옵니다. 밥 먹고,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 끝난 시간이 주로 5시 이후죠. 5시 이후에 제가 또 시윤이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시윤이 5시 이후에 데리러 가서 시윤이를 데리고 오면 저녁 준비해야죠. 시윤이 배고프다 그럽니다. 그러면 밥 해야 됩니다. 반찬 해야죠. 계란 후라이라도 하고, 시윤이가 좋아하는 소세지라도 좀 굽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해서 밥솥에 밥을 앉혀서 밥을 해서 쌀 씻어서 밥하고, 시윤이 밥 먹이고, 시윤이가 하루 종일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더러우니까 씻겨야죠. 빨리 씻겨서 그래서 밥을 챙겨 먹입니다. 그러면서 시윤이 뭐 밥 먹는 영상이나 좀 찍고, 그래서 영상이나 좀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다 보면 저녁 6시가 넘어가죠. 이제 와이프가 빨리 오면 저녁 6시 좀 넘어서 옵니다. 늦어도 저녁 6시 반, 뭐 7시 전에는 옵니다. 그럼 제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죠. 와이프 밥 차리고 기다립니다. 뭐 된장국도 끓이든 뭐 미역국을 끓이든, 제가 고기를 고기 뭐 야채볶음, 김치 두루치기라도 제가 해서 준비해가지고 저녁상을 차립니다. 또 와이프가 일 마치고 오면 본인 샤워를 하고 저랑 이제 시윤이랑 같이 저녁밥을 같이 먹습니다. 또는 뭐 밥을 먹고 뭐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녁 시간대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시윤이 숙제를 돌봐줘야죠. 이제 학교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어가지고 가방 안에 있는 교과서나 좀 보고, 그리고 가정통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통신문에
오늘 뭐 시훈이에 대한 얘기나 그 담임 선생님이 써놓은 그 편지가 있죠. 그걸 읽고 또 답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뭐 통지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아줘야 됩니다. 예, 보고. 그래서 학교 이제 다음날 학교 갈 준비도 좀 해줘야 되고, 숙제도 해서 산수, 지금 국어, 지금 시훈이가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지금 한자 공부도 좀 하고 있어요. 한자 공부도 하고, 산수는 이제 덧셈, 뺄셈, 더하기, 빼기 하고, 지금 시훈이가 이제 국어는 이제 가타카나까지 끝냈고, 이제 한자 공부가 있죠. 한자 1, 2, 3, 4, 뭐 한자로 이제 1, 2, 3, 4, 100, 1000, 만, 뭐 한자 있죠. 한자 공부하고, 불을 청자든, 붉을 적자든, 흰 백자든, 뭐 그런 간단한 한자들 지금 이제 시훈이가 지금 학교에서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자가 그런 간단한 한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공부하는 것도 도와줬고, 그리고 시훈이 뭐 목욕시키고 같이 뭐 그 숙제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좀 게임하고 싶어 하니까 시훈이 엄마 휴대폰 가지고 시훈이가 뭐 게임 좀 하다가 태블릿 PC는 하나 샀죠. 너무 또 애들이 다 그런 걸 하는데 또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한 시간 또 게임을 시킵니다. 하고 싶어 하니까 게임하고, 자동차 게임 이런 거 좋아하니까 놀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끝나면 자야죠. 재울 준비해야죠. 대충 뭐 밤 9시 10시쯤면 잡니다. 10시쯤엔 자죠. 빨리 잘 때는, 피곤할 때는 9시에 자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뭐 하루 종일 노인 요양시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뒤치다거리 하다가 왔으니까 피곤하죠, 본인도. 그래서 시훈이 안고 와이프도 잡니다. 시훈이랑 같이 자고, 저도 같은 방에서 저도 자죠. 그냥 잡니다. 저도 이제 뭐 휴대폰으로 조금 영상 편집 좀 하고 하다가 10시 11시쯤에 누워서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컴퓨터로 게임 편집하고 안 해요. 저 휴대폰으로 다 합니다. 휴대폰 그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걸로 편집하고 잡니다. 대충 한 11시, 늦어도 11시쯤에 잡니다. 그날 중에는 자도록 생각하는 거죠. 그날 중이라는 것은 밤 12시를 넘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리 늦게 자도 밤 12시 이후에는 자지 말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왜냐, 밤에 너무 늦게 자니까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하루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밤 12시 이전에, 주로 밤 10시, 11시는 잠을 자자 그래서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면 오전 이제 새벽 4시쯤엔 깹니다. 한번 화장실 가고 싶어서. 요즘 가끔 새벽 4시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깹니다. 그 전날 너무 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8시까지 안 자면 안 되죠. 왜? 시훈이 7시에 일어나니까. 시훈이가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저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죠. 자다가 시훈이가 일어난 소리 듣고 와이프도 일어나죠. 아침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는 소리 듣고 저도 같이 일어나죠. 같이 일어나서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시훈이 학교 갈 준비하고, 시훈이 먹이고, 시훈이 데리고 또 학교에 데리고 가고, 그런 하루하루의 무한한 반복입니다. 반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렇게 노래나 부르고 그러고 지내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사는 방식이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집안일하고 가사일하고 애 돌봐주고 학교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갔다 오면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씻겨주고 밥 챙겨 먹이고 하는 게, 이건 뭐 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은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제가 그분 생각이 나지만, 본인들도 다 자식 키워봤을 거 아니에요. 가정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밖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주부로서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있나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빠서 그렇죠, 라이브를 못 할 수도 있고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구독자님은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은 왜 라이브 안 해요? 그러는 구독자님도 계십니다. 바빠서 못 할 수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 3시에 시윤이 담임 선생님이랑 면담이 있어요. 시윤이의 그 담임 선생님 면담도 제가 다 나가고, 학교에 뭐 필요한 신청 서류나 이런 것 제가 다 하죠. 아동 발달 장애 아동 교육 신청 제가 다 했죠. 그리고 시윤이 학원 데리고 가는 거, 이제 학원이 아니죠. 여기 군문 학습이나 수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그리고 방과 후 교육 활동 신청하는 것도 제가 다 했었고요. 심지어 우리 시윤이 출생 신고도 제가 다 했습니다. 일본에 있지만 모든 그런 서류 정리나 시윤이에 관련된 것, 뭐 제 와이프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뭐 시윤이 뭐 소아과에 데리고 가거나 어디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러면 시윤이 데리고 소아과에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기침한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데리고 가죠. 뭐 시윤이 뭐 예방접종 맞을 시기가 됐다 그러면 제가 예방접종 그 신청도 다 제가 합니다. 다 해야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방접종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같이 놀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 탄다 그래도 데리고 가서 공원에서 놀 때 그래도 보호자 옆에 있어야죠. 자전거 타다가 차에 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어디 공원에서 놀다가 하더라도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주고 그렇습니다. 뭐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내 시간에 뭐 어떻게 시간이 좀 틈이 나면 음악 들으면서 일본 노래도 부르고 홍콩 노래도 부르고 뭐 트로트도 부르고 발라드도 좀 부르고 음악 방송 한번, 음악 방송이랄 게 있습니까? 저도 뭐 그냥 듣고 그냥 따라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서 라이브 방송 하는데, 그거 보시곤 또 하루 종일 무슨 노래만 부르고 집에서 그렇게 참 한심하게 저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는 게 저는 뭐 집에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뭐 하루 종일 저렇게 노래나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참 사람 한심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변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뭐 그냥 뭐 자책하고 뭐 하루 종일 노래나 부르고 뭐 울고 있고 뭐 그럴 시간 저 여유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로서 와이프가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일을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저 나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저희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좀 의문점이 좀 풀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뭐 연예인도 뭐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아주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와이프 월급 제가 얘기했지만 뭐 통장에 들어오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딱 180만원도 안 됩니다. 18만원 정도면 요즘 엔화가 너무 싸져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뭐 돈 많이 벌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쪼들리게 살아가는 그냥 일개 한 사람의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뭐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일본에서 사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 와이프가 일본인이 된 거고, 중학교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일본어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되었고, 대학교에서 국어국문과 일어일문과를 같이 전공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일본에 와서 유학생활도 하게 됐고, 그래서 알게 된 와이프랑 결혼한 거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르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 집도 뭐 좋은 집에서 사네요. 전혀.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네. 5층짜리 건물에 5층입니다. 여기 5층입니다. 5층.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가는데 지은이도 헉헉대고 힘들어합니다. 아빠 왜 우리 집은 5층이냐고. 2층 3층 정도면 좋겠는데 왜 5층이냐 그럽니다. 네, 5층이 싸니까 안 팔리고 나갔습니다. 네, 안 팔리고 좀 안 팔리니까 자꾸 가격을 떨어뜨리죠. 5층이나 4층 자꾸 가격이 내려갑니다. 집이 안 팔립니다. 일본에 빈집들 많죠. 근데 좋은 집은 비싸고, 예, 빈집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좋으니까. 지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 집은 지금 지은 지가 37년째예요. 근데 37년 된 집에 제가 여기 산 지가 지금 이제 3년, 4년? 예. 아니다. 6년 되나? 10년도 안 되네.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5년 정도. 그렇죠. 제가 여기 산 지가 이제 5, 6년째네요. 그렇게 오래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지은 지가 제 나이만한 이 집에, 예. 지은 지가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는 집에 제가 중고로, 예. 이렇게 35년, 예. 할부 상환으로 해서 산 집인데, 이 집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돈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한 5천만원, 6천만원 정도면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집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 때 이 집이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었는데 1억이 안 되는데, 네,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더 안 나가니까 6천만 원 정도 받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안 나가죠. 한국 어디서 6천만 원 주고 서울역까지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집을 살겠습니까? 예, 그래도 여기 수도권인데 돈 없으니까 서울 경기도에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여기 일본에 사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 싸니까. 예. 일본에 계신 분들 풍족해서 일본에 사시는 분 잘 없어요. 오히려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유학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안 하고 그냥, 예, 외국인 기숙사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 사람들, 일본에 유학 오는 유학생들 보면 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죠. 네, 알바하죠. 근데 요즘은 굳이 이제 일본에서 알바할 필요도 없죠. 햄버거 집에서, 편의점에서 알바해 본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수도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10,000원 넘게 받죠. 10,000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수도권 치바 쪽이라고 해도 여기는 시급 해봐야 우리나라 돈은 9,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에 산다고 대단한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